안녕하세요. 이에스더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모두 잘 지내셨죠? 오늘은 특별히 신간 도서를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책이 출간된 지는 좀 됐고 제가 좀 더 일찍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한국에 좀 오래 다녀오느라고 이렇게 책이 딱 출간됐을 그때 소개를 못 드렸어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도서 출판 심심해서 이렇게 성격장애 시리즈를 계속 출간하고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전에 출간됐던 가까운 사람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일 때랑 또 가까운 사람이 경계선 성격장애일 때도 제가 너무 잘 읽고 도움이 많이 됐어서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리즈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가까운 사람이 의존성 성격장애일 때가 또 새롭게 출간됐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눠볼게요. 이 책은 10가지 성격장애 중에서 A군에 속하는 의존성 성격장애에 관련된 책인데요. 저자는 50년이 넘도록 심리학과 정신의학 분야에서 활동해온 독일의 심리치료사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가까운 사람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일 때, 또 가까운 사람이 경계선 성격장애일 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나 스스로를 무력하다고 느끼는, 그래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면서 끊임없이 주변인들의 관심과 돌봄, 사랑에 집착하는 의존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그 특징과 원인, 또 당사자가 겪고 있는 고충과 또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변 분들이 겪게 되는 고충도 참 크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의존성 성격장애를 겪고 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책에서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고 있고, 또 각각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대처법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존성 성격장애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에 영상을 통해서 소개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의존 욕구, 의존 성향을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성향, 이 성격이라는 게 눈앞에 탁 나타나지고 막 훤히 들여다 보여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자루 잰듯이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성향이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성격 장애라고 딱 명확하게 나누기가 어려워요. ICD 국제질병분류나 또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존성 성격 장애의 진단 기준이 있긴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이 의존성 성격 장애는 의존 성향이 너무너무 지나쳐서 이 의존 상태가 병리적인 질병 수위에 이르렀을 때를 의존성 성격 장애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질병적인 수위란 어느 정도를 뜻하냐면 이 의존 성향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도 힘들고 또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미치게 된다면 그것을 질병적인 수위, 성격 장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의존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에 대해서는 제 예전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고 또 제가 아래에 설명란에도 기록을 해 두겠습니다. 다른 성격장애도 마찬가지지만 유전성 성격장애 또한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 책은 총 12개의 챕터 안에서 각 장마다 유전성 성격장애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을 하나씩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각 장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나와 관련된 주제가 있거나 또는 지금 우리 관계 안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지 같이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 1장은 의존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의존 성향의 특징이나 문제점, 원인 등을 설명하면서 전반적으로 의존성 성격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챕터인데 가끔 보면 지금 우리 상황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 건지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바로 1장 안에 도대체 어떤 관계를 의존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사소한 일조차도 확인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란 주제로 매사에 자기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부족해서 모든 결정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아니카의 사례가 나오는데, 저자는 이런 유형의 특징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유형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충과 또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결국에는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부 반응에 대해서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격 장애는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그런 성향으로 인해서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이 책은 이런 부분, 주변 사람들의 고충을 간과하지 않고 자세하게 조명하고 있다는 게 이 시리즈의 특장점인 것 같아요. 3장에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사람이란 주제로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게 크게 의존하고 또 성인이 돼서 결혼한 후에는 그 의존 대상이 이제는 배우자로 바뀌어서 아내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마르크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미 다 큰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한평생 동안 나를 책임져 줄 그런 대상을 필요로 하는 아주 전형적인 의존성 성격 장애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또 사장은 전 재산을 주고도 그와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이란 주제로 이 의존의 정도가 아주 심각한 중년 남성의 사례가 나오는데, 예속 관계라고 하죠. 한 사람은 상대방을 지배하고 간섭하고 조종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지배와 간섭, 조종을 받으면서도 매여 있게 되는 이런 관계를 예속 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과 함께 또 주변 분들이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주변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의 주제는 매사에 우유부단하고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그 남들의 말에 반박하는 것이 두려워서 필요 이상으로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기만 하는 여성의 사례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잘 따르고 순종하지만 사실 참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평가는 오히려 "저 사람 속내를 모르겠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속인지 알 수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남들에게 늘 맞춰주고 잘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이런 비난뿐이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타인에게 막 의존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혼자서 하겠다면서 막 과도하게 화내는 사람, 이게 주제거든요. 이런 경우 이렇게 얼핏 봐서는 의존 성향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이런 경우 오히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될까 봐 그 의존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필요 이상으로 독립을 외치는 거라고 말해요. 이런 걸 두고 반동 형성이라고 하죠. 아예 반대로 행동하고 표현하게 되는 방어 기제인데, 이런 모습 또한 의존성 성격 장애의 일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남에게 도움받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또 "난 절대로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아."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모습이 너무 지나치다면 마음속 깊이 겁나고 두려운 마음을 겉으로만 단단한 갑옷을 입고 무장하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혹시 본인에게 해당된다고 느끼시면 6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존 관계라는 것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한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7장에서는 극단주의 종교단체에 소속했다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성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8장은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성인 자녀가 독립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캥거루족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자녀의 독립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장에서는 공동 의존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아주 쉽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의존하고 매달리고 다른 사람은 상대방을 구원하고 싶어 하는 공동 의존 양상을
상대에게 집착하는 사람과 책임감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0장은 의존은 의존인데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인터넷 중독, 특히 성인 사이트에 중독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11장에서는 폭력을 당하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 이런 경우 참 안타깝게도 본인 스스로도 관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주변에서 아무리 뜯어 말려도 아무리 진심 어린 충고를 해도 계속해서 이 폭력적인 관계를 끊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상황에서 도움이 될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12장은 성숙하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가는 길.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대주제가 되겠죠. 보면 성격장애는 못 고친다, 사람 안 변한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치료에 있어서 그보다 훨씬 더 큰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뇌의 가소성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학습과 경험, 또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강력하고 설득력 있죠. 그래서 마지막 12장을 보면 힘겨운 과정을 거쳐서 의존 관계에서 벗어난 긍정적인 사례와 함께 의존 관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각 장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따로 요점 정리로 잘 돼 있고 또 당사자와 주변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침까지 마지막 부분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의존성 성격장애를 관계 중독의 다른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격장애 중에서 특히 의존성 성격장애는 이렇게 가까운 주변 분들이 지나친 책임감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적으로 무리해서 과도한 도움을 주다가 결국 주변인이 더 먼저 지쳐서 소진돼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계가 아예 극단적으로 악화되거나 또 더 최악의 경우에는 관계가 아예 단절돼 버리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의존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면 당사자든 뭐 주변 분들이든 이 책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얻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